이제 원서 읽기 초기에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은 낭독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아이의 영어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꽃처럼 피어나는 엄마표 교육 피우다 대표 국가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글 영어 듣기 암기하시고 나서는 무조건 영어 원서로 가셔야 되고 영어 원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영어 원서 읽기 초보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에 대해서 3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어 원서 읽기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책 선정을 하는 작업입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책을 선정할 때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 책 선정할 때 좀 높은 수준의 책보다는 아이들 수준에서 1만큼 높은 수준을 선택하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한 페이지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에서 2 정도 있는 것이 적합한 거죠. 너무 쉬운 것보다 그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단어를 또 습득할 수 있도록 하나 정도 단계 높은 걸 선택하는 게 좋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이 책 자체에서 주는 재미를 느끼면서 읽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우면 이게 영어 공부가 되고 계속 모르는 단어 때문에 해석도 안 되고 뜻도 모르고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책 읽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재미가 없는 활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선정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처음에 한글 영어 듣기를 끝나고 그 다음에 알파벳을 하고 발음 기호를 한 다음에 저는 ORT 2권으로 들어갔어요. 이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고 아니야 책으로 해야겠다 라고 결심한 다음에 바로 ORT 2단계로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의 단어를 모르는 게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단계 할 때 생각보다 어려워하고 조금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단계, 3단계 끝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있지만 처음 시작하신다면 이제 사이트 워드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많이 보이는, 그 다음에 파닉스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사이트 워드로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보통 영어 원서에, 아이들이 보는 영어 원서에서는 50% 정도 이상이 사이트 워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사이트 워드만 알아도 영어책을 읽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사이트 워드로 이루어진 책들, 리더스북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ORT 같은 그런 리더스북 보기 전에 사이트 워드로 된 리더스를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즉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책 선정인데, 얇고 쉬운 책, 우리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것보다 1만큼 높은 수준, 아이가 한 페이지에서 한 단어 하나, 2개 이상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디오북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디오북은 우리 아이들이 듣기 하는, 소리로서의 듣기를 완성이 된 거지 의미를 아는 듣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아는 듣기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오디오북을 함께 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이제 의미까지 알아듣는 그런 듣기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오디오북 듣기 하지 않고 그냥 읽게 되면 또 우리가 듣기 그동안 훈련했던 건 우리가 영어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디오북으로 듣기를 꾸준히 계속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원서 읽기 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원서 읽기의 낭독의 방법과 묵독의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묵독과 낭독은 다른 걸 향상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한글을 사용하고 한글 상황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혼자 7살에서 8살 정도에 한글을 떼기 시작하면 혼자 묵독을 하죠. 아이들이 늘 집에서 이거 소리내서 읽지 않죠. 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누구누구 읽어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낭독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속으로 묵독을 하는 것과 낭독을 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영어 학습을 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다 낭독해야 된다. 계속 묵독만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묵독을 함으로써 길러지는 능력이 있고 낭독을 함으로써 길러지는 능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제가 원서를 읽을 때 그냥 다독 삼아서 이거 그냥 한번 부모님이 쭉 읽어주시고 넘어갈 책이 있는가 반면에 교재로, 주 교재로 사용해야 할 책을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플라이가이가 15권에 있는 15권, 17권, 지금 7권, 17권이더라고요. 그 17권을 모두 주교재로 사용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3권에서 4권 정도 정해서 매일매일 봐도 재미있겠다 싶은 것들을 아이가 정하게 하셔서 그것을 주교재로 낭독해서 녹음하는 훈련까지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냥 묵독을 하는 거는 아이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리고 말하기의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 소리내서 말을 해봐야 그것이 말하기 연습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따라 말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말하기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의 오디오북을 통해서 듣고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것을 훈련하는 방법을 꼭 사용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책을 무조건 묵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낭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걸 잘 적절하게 섞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원서를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공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교나 성인들이 그 사람들은 말하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텍스트를 이해하고 독해하는 능력이 빨라야 돼요. 그렇다면 묵독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말하기를 같이 병행해서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낭독을 통해서 말하기 연습도 같이 시키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이 정도 향상됐을 때는 그때는 굳이 모든 책을 낭독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소설책을 읽는 정도가 된다면 그리고 챕터북도 얼리 챕터북이 아니라 조금 더 긴 글에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속으로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읽어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책의 내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면 다 이렇게 말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정도 수준 이제 원서 읽기 초기에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은 낭독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아이의 영어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어 원서 읽기 초보자들이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영어 원서 읽기 할 때 책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오디오북이 함께 있다. 오디오북을 꼭 사용하셔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묵독과 낭독이 있는데 낭독을 사용해서 처음에 아이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셔라. 그리고 나중에 묵독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들 책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는 정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